꿀이라는 음식은 달콤하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기호식품처럼 생각하고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꿀은 오래전부터 약으로 쓰여온 식재료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이 남아있고 기력을 보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본 재료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꿀은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작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꿀과 함께 먹었을 때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보약처럼 작용하는 세 가지 조합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꿀 자체의 성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꿀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몸을 급하게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데워주는 방향입니다. 또한 흡수력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의 성분을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꿀은 강한 성질의 음식과 만났을 때 그 장점은 살리고 부담은 줄여주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조합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데우는 힘이 강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속이 차가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강은 자극적인 음식이기도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꿀이 함께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꿀이 생강의 매운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생강의 좋은 성분은 살리고 위와 장에 가는 자극은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운 분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조합이 잘 맞습니다. 따뜻한 물에 얇게 썬 생강을 넣고 꿀을 소량 더해 마시면 몸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면역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항균 작용이 강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마늘 역시 자극이 강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꿀이 들어가면 마늘의 성질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꿀은 마늘의 자극을 누그러뜨리고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꿀에 재운 마늘, 즉 꿀마늘이 보양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감기에 자주 걸릴 때, 몸이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늘 한두 쪽에 꿀을 소량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몸을 보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기혈을 보충하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작용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대추의 단맛과 꿀의 단맛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함께 작용합니다. 이 조합은 잠이 얕은 분들, 쉽게 긴장하는 분들, 기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게 잘 맞습니다. 대추차에 꿀을 소량 넣어 드시면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꿀은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조금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과하면 혈당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번 소량으로 몸의 반응을 보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 단 음식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합은 특별한 재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극은 줄이고 흡수는 높이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조합입니다. 내 몸이 요즘 어떤 상태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조합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꿀을 먹을 때
많이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공복이 나을까요? 식후가 나을까요?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꿀은 먹는 시간보다 몸 상태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몸이 차고 기운이 떨어져 있을 때는 아침에 소량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속이 더부룩하고 열이 많은 날에는 저녁이나 식후가 낫습니다. 그래서 꿀은 정해진 루틴보다 몸의 신호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꿀과 음식 조합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합은 몸을 데우고 기본 체력을 보완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화와 회복 그리고 장과 혈관 쪽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조합은 꿀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자주 권해지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계피 역시 성질이 강한 편입니다. 과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몸에 열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꿀이 함께 들어가면 계피의 작용이 훨씬 안정됩니다. 꿀이 계피의 자극을 완만하게 풀어주고 흡수를 천천히 도와줍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넣고 꿀을 함께 타서 마시면 혈관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어지럽거나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운 분들, 혈액순환 문제를 느끼는 분들에게 이 조합이 잘 맞습니다. 다음은 꿀과 레몬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제대로 활용하는 분은 적습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피로 회복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레몬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위 자극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은 레몬의 산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위에 닿는 자극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레몬 꿀물은 피로할 때만이 아니라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속이 무거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꿀의 좋은 성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레몬과 꿀을 소량씩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조합은 꿀과 견과류입니다. 이 조합은 기력 회복과 두뇌 피로에 관련이 깊습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소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이 약한 분들은 견과류를 먹고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꿀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의 지방이 몸에 부담되지 않도록 흡수를 조절해 줍니다. 아침이나 오후 에너지가 떨어질 때 견과류 한 줌에 꿀을 아주 소량 곁들이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조합에서 공통됩니다. 꿀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항상 조력자입니다. 많이 넣을수록 좋아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조금 들어갔을 때 가장 정확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꿀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가공된 꿀보다는 가능하면 천연에 가까운 꿀이 더 낫습니다. 결정적으로 몸에 좋은 조합도 매일 똑같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늘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날은 기운이 필요하고 어느 날은 속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날의 몸 상태에 맞춰 조합을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꿀은 그 선택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합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내 몸이 요즘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조합을 가볍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조합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야 할 방식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을 뜨거운 물에 바로 넣는 경우입니다. 꿀은 열에 약합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는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유효 성분이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꿀을 드실 때는 항상 온도를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뜨겁게 끓인 차에 바로 넣는 것보다는 한 김 식힌 뒤 미지근한 상태에서 꿀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몸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하시는 실수는 꿀을 피로 회복용으로 과하게 먹는 경우입니다. 기운이 떨어질 때 단맛이 당기다 보니 꿀을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꿀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과하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양을 더 신중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꿀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아주 소량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꿀이 잘 맞지 않는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며 입이 마르는 분들은 꿀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꿀을 매일 드시기보다는 몸이 차고 기운이 떨어질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꿀을 약처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꿀은 몸을 고쳐주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몸이 편안해지는지, 소화가 나아지는지, 잠자리가 달라지는지 이런 작은 신호를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꿀을 어떻게 생활 속에 녹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운 날에는 생강이나 계피와 소량의 꿀이 어울립니다. 하루 종일 피로가 누적된 날에는 대추차나 따뜻한 차에 꿀을 아주 조금 넣는 것만으로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입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할 때는 레몬과 꿀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셔보시길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억지로 무시하지 않고 그날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활용법입니다. 그리고 꿀을 드실 때 항상 함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혼자 빛나는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조합을 말씀드린 이유도 정답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기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몸을 덮이는 쪽이 필요한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쪽이 필요한지, 소화를 돕는 쪽이 필요한지 이 방향만 잡히면 꿀은 굉장히 유연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을 먹는 시간은 건강을 돌보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한 숟갈 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몸이 어디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꿀은 그 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매개일 뿐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쌓이다 보면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속도에 맞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꿀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효과를 잘 모르겠다는 느낌입니다. 이럴 때는 꿀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같은 자극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계속 반복되면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계절과 컨디션에 따라 역할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절 흐름에 맞춰 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몸이 쉽게 굳고 혈액순환이 느려질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을 데워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생강, 계피, 대추와 꿀 조합이 잘 어울립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한 차 형태로 소량을 드시면 몸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몸에 열이 쉽게 쌓입니다. 이 시기에는 꿀을 줄이거나 산뜻한 조합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약간의 식초, 미지근한 물과 꿀을 소량만 사용하면 부담 없이 기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꿀을 많이 넣기보다 향을 더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루 리듬에 따른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은 몸이 막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꿀은 공복에 드셔도 되지만 아주 소량으로 몸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이 편안하다면 생강이나 견과류와 함께 활용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속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꿀을 드시는 편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오후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단맛이 당기면 과자나 커피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견과류와 소량의 꿀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몸을 각성시키기보다는 가라앉히는 방향이 좋습니다. 대추차나 허브차에 꿀을 아주 조금 넣어 마시면 몸과 마음이 함께 내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을 먹고 몸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좋은 반응은 속이 편안하고 졸림이 자연스럽고 몸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꿀을 먹고 더부룩하거나 입이 마르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양이나 조합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꿀을 보관하는 방법도 짚고 가겠습니다. 꿀은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환경은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숟가락도 항상 마른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수분이 들어가면 꿀의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꿀은 빨리 효과를 보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몸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관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편한지, 속이 덜 불편한지, 잠이 조금 나아졌는지,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꿀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은 몸을 조종하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거들어주는 음식입니다. 그 관점만 기억하셔도 활용 방식은 훨씬 단순해질 것입니다. 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꿀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방식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가치를 드러내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꿀을 어떻게 내 생활 안에 자연스럽게 둘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음식을 떠올리면 꾸준함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일 먹어야 할 것 같고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꿀은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꿀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몸이 차갑다고 느껴질 때, 유난히 피로한 날, 잠자리가 불안한 시기, 속이 예민해진 날, 이럴 때 소량으로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꿀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음식과 만나면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음식과 만나면 힘을 보탭니다. 생강과 만나면 몸을 데우는 방향으로, 마늘과 만나면 면역을 돕는 쪽으로, 대추와 만나면 회복과 안정으로 작용합니다. 계피와 함께하면 혈관과 순환 쪽으로, 레몬과 함께하면 피로와 소화 쪽으로, 견과류와 함께하면 기력과 집중력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이 차가운지, 열이 많은지, 속이 예민한지, 기운이 떨어졌는지 이 질문에 답이 떠오르면 그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꿀을 먹을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꿀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조금으로 충분하고 천천히 먹을수록 몸이 잘 받아들입니다. 숟가락 하나를 가득 채울 필요도 없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억지로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몸이 원할 때, 몸이 받아들일 만큼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꿀을 먹는 순간을 조금만 다르게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냥 단맛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한번 돌아보는 짧은 멈춤으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가 가장 피곤한지, 속은 편안한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계기가 된다면 꿀은 이미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작고 느린 선택들이 쌓이면서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과 음식 조합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내 몸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지금 상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 그 방향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